네, 안녕하세요. TMI 요정 초르르입니다. 오늘의 TMI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여러분들께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짧고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거대한 섬나라입니다. 얼마나 크길래 거대하다고 표현하냐고요? 무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인구는 약 3,033만 명으로 세계 50위 수준이고 수도는 안타나나리보라는 곳이며 언어는 자국어인 말라가시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종교는 토착신앙,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농업은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요.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무려 82%나 된다고 합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캐슈, 바닐라 등이 있으며 이 중 바닐라는 전 세계의 4분의 1이 바로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며 커피 역시 유명해 수출을 크게 하는데 매출이 전체 50%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에는 기후도 다양하고 아프리카 대륙과 조금 떨어져 있는 섬나라인 만큼 마다가스카르에만 존재하는 생물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20만 종 생물 중 무려 75%를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마다가스카르 방사상 거북, 피그미, 카멜레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바오밥 나무입니다. 바오밥 나무는 높이 30m 이상까지도 자라며 5,000년이나 살 정도로 진한 생명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건조한 땅에서 물을 얻기 위해 크고 튼튼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무려 40m 이상까지 뻗어 물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고요? 마다가스카르에 가시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MOU 특집 마다가스카르 편도 끝까지 청취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빠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늘팟의 장금입니다. 네,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도 신천지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신천지교회 소식을 생동감 있게 담아봅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한국으로부터 6시간 시차에 비행기로는 하루에서 이틀이나 걸리는 머나먼 그곳 아프리카 대륙의 마다가스카르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천지 총회 해외선교부장 해선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되는데요. 신천지는 세계로, 세계는 신천지로 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신천지교회 해외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신천지 해외교회 담임들을 지원하고 또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장금희님과 이렇게 같이 방송하게 된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새로운 분이 한 분 나와 계시네요. 인사해 주시죠. 네, 살라마.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교회 마다가스카르 교회 담임 소준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반갑습니다. 인사말이 살라맛? 살라마. 살라마 이렇게 네. 하는 건가요? 여기 약간 이슬람틱인가? 아니, 어. 살라마라는 인사를 되게 어. 여러 국가에서 봤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봤고 인도네시아에서 봤고. 사실은 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겹치는 단어들, 언어들이 굉장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주된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요? 마다가스카르는? 현지어인 말라가시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언어에는 다양한 나라 언어들이 함께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데 네. 수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자바 민족 계통 사람들이어서 네.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들은 현지 인도네시아에 사용되는 단어들과 겹쳐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지식 창고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혜선님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럼 지금 되게 아프리카는, 궁금하시겠네요. 네, 다른 나라는 가본 나라들은 있는데 네. 진짜로 못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진짜 아프리카더라고요. 아니 근데 마다가스카르도 사실 뭐 국가고 서울에서 저희 막 춘천 가고 원주 가고 이러면은 예전이야 뭔가 시골인 줄 알았지만 뭐 가서 보면은 정말 현대화 있고 도시고 그러잖아요. 왠지 마다가스카르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뭐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못 살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도시에 뭐, 라이언 킹 이런 게 있을 것 사자들이 같고. 돌아다니고 기린들이 돌아다닐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은 발전을 굉장히 많이 이룬 상태이고요. 진짜 그래요. 제가 예전에 남아공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거기는 뭐 유럽, 미국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오. 여기가 아프리카 같지가 않아요. 사는 분들도 막 백인들 그렇구나. 많이 사시고 그래가지고 오. 네,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굉장히 놀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네. 유일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가 아직도 펼쳐지고 있는 곳이 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섬도시 작고 또 예전에 아프리카의 향수를 그나마 담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해파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이거 나 지금 문화 코너 듣고 있는 건가, 지금 여행 코너 듣고 있는 건가 좀 착각이 되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함께 여행 떠나보는 느낌으로 마다가스카르 함께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신천지 교회와 MOU를 맺고 또 심지어 간판을 신천지 교회를 바꾸는 그 교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혜선님이 먼저 신천지 교회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MOU를 맺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주시죠. 네, 신천지 MOU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인 신천지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네. 있어지는 가운데 우리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MOU 소식이나 이런 간판 교체 소식을 잘 아시지만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천지를 처음 또 접하시거나 아니면 그렇죠. 관심만 있으신 분들은 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신천지 교회와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MOU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신천지와 함께 교류하고 또 소통하고 신천지 교리도 배워보고 또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서로 보호도 하고 오. 이렇게 손을 잡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걸 이제 합의하게 된 그 양해각서 체결인데 네. 그 숫자가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9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서 기준을 잡지 않으면 이 숫자를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전 세계 약 80여 개 국가에서 8,526개 정도의 교회와 우리 신천지 교회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8천여 교회의 교인들, 네.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 교인들의 숫자를 다 더해 보니까 약 88만 1,159명. 네, 그 정도의 교인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과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MOU 체결을 했다. 네. 세계적으로 80개국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되면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다라고 해서 신천지 말씀도 한번 배워보고 네. 이제 공부도 하는 시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지게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러다 보니 신천지 말씀이 정말 맞다. 신천지 교리를 난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교단에 속해 있지만 나도 신천지의 간판을 달고 싶다라고 해서 신천지로 간판을 바꿔단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몇몇 교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문의가 왔었어요. 네. 이렇게 간판 교체를 해도 됩니까? 그 시작이 사실은 이 오늘 나온 이 마다가스카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자리가. 오. 근데 어쨌든 마다가스카르로부터 시작된 이 간판 교체 역사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벌써 32개국에서 1283개 교회가 와. 신천지로 이제 간판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교체가 되어 있고요. 네. 그 교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숫자를 다 합해 보면 8만 3천 명 정도. 네, 8만 3천 명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간판 교체를 하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신천지 교회가 된 것이냐라고 오. 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 우리 신천지 교회를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이 못 된 거예요. 간판은 바꿨지만. 왜냐하면 다른 교회, 일반적인 교회라면 나 여기 믿습니다 하고 나 여기 다니고 싶습니다 하고 서류 쓰면 바로 입교가 되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안 되는 거예요. 오. 심지어 간판을 바꿔달아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 왜냐하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바로 선교센터에서 들어와서 6개월간의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초중고를 마치고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료식에 참여를 해야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수료는 못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교회 교인들도 말씀은 인정하더라도 아직 선교센터 과정을 거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비 입교생들이다, 아. 교육 예정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이분들은 이미 신천지 말씀도 다 배웠고 네. 알고 있고 신천지와 교류도 하고 있고 신천지를 마음으로 인정하시는 분들, 네.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신천지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까요? 교세를 좀 확장을 하고 싶으면은 막 간판 교체하고 빨리빨리 좀 등록시켜서 숫자를 팍팍팍팍 늘려야 좀 인식도 전 세계적으로 또 좋아지고 좀 대다수 인구들이 또 신천지로 유입이 되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왜 굳이 그렇게 깐깐하게?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천지 교회는 뭐 어떤 세상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네. 구멍가게가 아닌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들 와서 뭐 아무나 받아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 뭐 어느 정도 성장은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사실 많은 교회나 이제 종교 단체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으로 완전하게 배운 사람들로 창조를 하려다 보니 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하고 있다. 어.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인정하지만 들어올 수 없는 네. 이런 일들이 세계적으로도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 아, 이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 소식을 아마 이제 혜선님이 이번 시즌에 자주자주 들려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하늘팟에서 예전에 나와서 MOU 간판 교체 소식을 네. 전했던 게 지난 방송이 한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2년 전. 2년이나 됐는데 네. 그때 체결한 MOU 수치가 약 500개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한 17배 정도가 와. 늘어난 거죠. 8,500개 교회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네. 또 뭐 많이 성장해 가고 있는데 뭐 이거를 뭐 홍보하려고 여기 나와서 하신 겁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자는. 예. 네. 근데 홍보하려고 나온 거 맞습니다. 네. 홍보하려고 나온 거 맞고요. 어. 사실 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아.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아직 10,000개가 안 됐어? 어. 아직 100만이 안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죄송한. 예. 아. 아직도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몇십억이나 아직 신천지를 모르고 있어? 이런 네. 느낌으로 네. 죄송스럽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오. 조심스럽지만 네. 네, 그러나 우리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현황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만 나와가지고는 저는 되게 표면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그 현장에서 네. 생생한 네. 실질적인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을 너무나 모시고 싶었어요. 네. 네, 특히 간판 교체 이것이 시작된 이 마다가스카르 아, 그렇군요. 요새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해외에서. 네, 사실 해외에 있는 다른 뭐 교회 분들도 네. 이 마다가스카르가 어떻게 이렇게 해냈을까의 소식을 너무 듣고 싶어요. 시작점이니까. 너무 듣고 싶어요.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요. 네. 연결해달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누구는 만나게 하고 누구는 만나게 하지 않으면 또 편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방송으로 아예 데려왔습니다. 이제 네, 다 국가 같이 들을 수 정도의 있도록. 인구가 된다면은 네, 형평성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잘 드려서 네.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네. 뽑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간판 교체. 이 간판 교체가 신천지교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숫자만 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무감각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 제가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 눈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은혜와 진리교회, 뭐 사랑의 교회가 갑자기 다음날 뭐 신천지 교회로 바뀐다 이러면 이거 되게 주변에 파장도 크고 너무 놀라운 일일 것 같거든요. 간판 교체가 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장님? 사실 이 간판 교체라고 하면요, 네. 뭐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뭐 신천지를 아예 모르거나 네. 신천지가 뭐 이제 한국에서는 뭐 소위 뭐 2단 3단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해외에선 그런 인식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해외도 그런 것들이 퍼져 나가서 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비방 자료도 돌아다니고 다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군요. 네, 돈을 주고 눈을 가려서 막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네. 등쳐먹듯이 이렇게 교체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아. 다 알아요. 네.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목회자들이시잖아요. 네. 목회자들이신데 자기의 어떤 그 어찌 보면 하나의 생계일 수도 있고 네. 목회 활동을 하는 것들이 네. 그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자기의 커리어잖아요. 네.
자기 인생이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뭔가 바꾼다라는 게 그렇게 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만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간판 교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 간판 교체라는 네 글자로만 봤을 때는 그냥 뭐 은혜와 진리교회, 사랑의 교회, 뭐 감리교, 장로교가 나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냐? 네. 간판 교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교인들이 완전히 다 신천지를 공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간판 교체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된 신천지 교회 소속 땡땡땡 교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신천지 교리를 인정하는 목회자와 네. 교인들에게도 그 합의를 다 거쳐요. 다 설명하고 어. 이제 우리는 신천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하겠습니까? 어. 그럼 거기서 함께 하는 분들도 저는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신천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죄송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음.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네. 인정하는 사람들만 남깁니다. 남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간판을 어떻게 다냐면 신천지 교회 이렇게 다는 게 아니고 신천지 교회와 MOU를 체결한 뭐뭐뭐 교회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교회의 소속이 바뀐 거는 아니잖아요. 믿음의 표시인 거죠. 자기는 신천지 말씀을 인정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MOU를 공식적으로 행정관계는 MOU 체결 관계이기 때문에 네. MOU를 체결한 뭐뭐뭐 교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판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좀 단계가 좀 더 진전이 되고 나면은 그 수식어도 없어지겠네요. 때가 그분들이 되면? 이제 정말 이제 말씀도 공부하고 그 목회자지만 이제 와서 성도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중에 목회자분들이 와서 성도로 시작했다가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와. 자기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어. 그러다가 이제 교회 담임을 만약에 할 만한 자격이 되고 음.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해보니까 성도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장소도 적절하다 그러면은 네. 거기를 하나의 뭐 지교회처럼 세워갈 수도 있겠죠. 아, 그러네요. 그런 건 차후에 있어질 일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나 현재 간판 교체의 의미는 이렇게 MOU를 체결한 믿음의 표시를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지 표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런 분들만 남아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아. 거기는. 네. 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떠나가셨을 테니까. 네, 네.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너무 마다가스카르 이야기가 정말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의 시작점이란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국가 우리 마다가스카르 조금 더 속속들이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다가스카르 어떻게 그러면 마다가스카르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간판 교체 이전에도 스토리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이 신천지에서 전하는 성경 말씀이 어찌 하다가 마다가스카르로 가게 되었을까요, 강사님? 네,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있어져야 될 일이 다만 그냥 마다가스카르에서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히 뭐 저희가 더 잘나거나 뭐 특별히 뭔가를 해서라기보다는 마땅히 때가 되어서 이러전 일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또 그렇게 믿고 지금도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간판 교체가 있어지기까지는 먼저 총회장님께서 해주셨던 뭐 말씀 세미나, 계시록 세미나, 수료식 또 특별히 그것에 대한 홍보 활동이 주요된 이제 원인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또 간판 교체도 처음으로 했지만 또 처음으로 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주요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네. 이 계시록 전장 세미나를 국영 방송국에서 매일 가장 핫한 시간에 방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도 연계해서 국영 방송국에서 가장 핫한 시간대 저희 수료식 영상을 풀로 다 틀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의 네이버 같은 곳이 페이스북인데 네. 그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 세미나나 뭐 수료식이나 등등 신천지의 큰 행사들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천지의 역사, 또 신천지의 행사,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여러 목회자와 교회들이 저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저희가 먼저 다가선 게 아니고 그들이 먼저 저에게 와서 우리도 신천지와 하나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도 가르칠 수 있냐? 도와달라라고 먼저 그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온 게 이 간판 교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들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제가 좀 쏟아지게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죠. 이 대단한 지금 얘기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갔는데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해외에서 MOU 체결과 간판 교체가 일어난 역사 중에 사실 그 시작점이 언제였나라고 볼 수 있냐면 이제 우리 그 신천지 총회장님께서
그 MOU가 아니고 저희 그 코로나 시국이 있다 보니까 네. 만날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해외에 계신 곳에서 이제 말씀 세미나를 열 테니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라. 네. 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목회자들도 모으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미나를 열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초등, 중등, 고등 뭐 계시록까지 해서 공개적으로 신천지 계시 말씀을 다 여러 개 언어로 거의 8개, 뭐 16개 가까이 되는 언어로 전 세계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우리 그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영 방송국 우리나라로 치자면 KBS에서? 뭐 그런 방송국에서 네. 뭐 저녁 7시 와. 사람들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온 그 시간에 와. 원래 이제 뭐 연속극 같은 거 그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제일 재밌는 그런 게 시간이거든요. 나와야 될 시간에 신천지 말씀 세미나가 방송이 된 거예요. 그 국가 자체에서 엄청난 대박이에요, 일이었죠. 대박.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말씀들이 그런 시간에 이제 전해져 가다가 또 어떤 교회에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와서 신천지로 간판을 옮기고 싶다라는 엄청난 일들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그 해외의 간판 교체에 큰 역사들이 있어지는데 네. 시작점이 된 것이 바로 이 마다가스카르다. 아. 그래서 많은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해외에 있는 다른 강사님들도 심지어 네. 궁금해 많이 하시고 많이 얘기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로 모시게 된 겁니다. 네. 아주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됐는데 저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국영방송국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 뭐 KBS 같은 곳에서 가서 저희가 하늘팟을 좀 KBS에서 틀고 싶습니다. 네. KBS 라디오에서 너무 하늘팟을 틀고 좀 싶네요. 틀어가면 어떻습니까? 네. 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싶으면은 지금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대답이라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마다가스카르라는 것도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국영방송국에서 그렇게 하게 된 데는 분명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얘기가 사실 좀 궁금해요. 정말요. 네. 어떻게 된 거죠? 무조건 찾아가서 해달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고 네. 사실은 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신천지 이름을 가지고 네.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수도의 지역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매주 토요일마다 그 지역의 성도들이 그 지역을 같이 청소하거나 봉사하거나 혹은 나라의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지원을 가거나 그곳에도 신자봉이 신천지 자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편하실 네. 것 같습니다. 그런 행사들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같이 연합 찬양 이런 콘서트 같은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간 체육대회를 저희가 주최를 해서 네. 같이 체육대회를 진행한다든가 네.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사회적 신앙 세계에서의 좋은 인식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고 네.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나라 안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인식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세미나 사실은 교회들이나 아프리카 교회들이나 아프리카 기독교 방송 TV를 틀어보면 찬송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어떤 교육이나 배움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은 사실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영 방송국 입장에서도 말씀 교육이다. 왜냐면은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가장 그들이 갈망하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육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신앙 세계에서도 가장 갈망하는 것이 교육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의 그런 직책을 갖고 있거나 교육자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공간 자체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라 안에서도. 네. 그런데 차고 넘치게 이렇게 비디오 22개, 23개 이렇게 들고 우리가 이 교육을 우리 신앙 세계에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계시록 한 장 한 장 다 풀어준다. 다 풀어준다. 이런 거는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뭐 우리가 돈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네. 우리 마다가스카르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좋은 배움을 얻고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다. 그러니 국장님이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이게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우리 함께 들어보자. 이렇게 했고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1시간 들었습니다. 총 회장님 그 첫 번째 세미나를 반응 너무 궁금해요. 첫 번째 세미나를 들었고 네. 바로 틀자고
이렇게 진행했고 화끈하시네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네. 현지에 있는 아미떼 TV라고 해서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가장 큰 곳 와. 거기서도 동시에 송출을 해서 네. 두 곳에서 TV 방영을 저희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를 네. 연초에 했었고 또 연말에는 저희 수료식까지 이제 방영을 해서 이제 그 계기로 수료식 영상을 본 계기로 네. 이 목회자들이 저희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도 아. 신천지 가입하고 싶다. 네. 지금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특히나 이런 광경요 해선님 입장에서는 좀 알딸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저희가 알리려고도 많이 했을 거고 분명히 또 신천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처음 알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방송국도 찾아와 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도 네. 우리가 우리의 것인데 좋은 건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공무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사실 굉장히 뭐 비판도 많이 받지만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공무원 시스템이. 네. 왜냐하면 외국 나가 보면은 뭐 하나 뭐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은 뭐 수십 시간 걸리고 한 달 걸리기도 하고. 퇴근하면 그냥 집에 가야 되고 네. 이 공무원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면 뭐 줄 잠깐만 서 있어도 막 네. 화내잖아요. 심지어 민원도 엄청 친절하세요. 그러면 네. 공무원들도 지금은 많이 친절했어요. 그러고 정말요? 보니까. 네. 불과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는 너무 그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 건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서 이게 귀한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외국 나가 보면 좋은 줄 알게 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 말씀 교육을 무료로 가르친다라는 이 가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게 우리야 지금 뭐 하도 성경 배우면 이단이다. 무료로 가르치면 이단이다. 이런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이거를 귀한 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네. 전 세계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교육과 배움 이런 것이 너무나 귀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고 무료로 가르쳐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렇게 느끼는 국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그것도 막 이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딱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데 다른 것 없이 무료로 가르쳐준다는 것에 너무나 크게 감사해야 하는 국가들이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어서 또 좋은 일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네,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가치들이 네. 좀 빛이 나고 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뭔가 한꺼풀 그 좀 씌워진 것을 벗고 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신천지 말씀 참 대단하구나. 네. 뭐 세계에서 먼저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역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또 강남 스타일 느낌이죠. 강남 스타일 정말 강남 스타일 같네요. 신천지 스타일이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궁금해요. 그러면 간판 교체의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 씨앗이 됐을 신천지 교회 말씀이 어떻게 마다가스카르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마다가스카르 교회 담임을 하기 이전에 원래 국내에서 국제센터라고 하는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말씀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선교센터에서 강의를 하던 강사였습니다. 네. 자, 보통 한 번 강의를 하게 되면 뭐 약 30개에서 40개, 40개 정도의 국가의 학생들이 이제 한 교실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한 기수에는 이제 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수강생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저도 그때 태어나서 마다가스카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사실 아프리카인 건 알았는데 아프리카 사람 같이 안 생겨서 참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가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다니던 네. 학생이었는데 신천지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다른 유학생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을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6명 정도 되는 이 숫자가 이제 말씀을 다 배우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이 선교센터 과정을 마칠 쯤에 하루는 우르르르 제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오더라고요. 강사님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네. 이제 강사님은 우리랑 같이 가야 된다고. 마다가스카르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네. 기수에 3, 40개의 국가의 학생들이 있고 아. 제가 항상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한국을 불러주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 이 말씀 다시 들고 가서 너희 사랑하는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다.
그러다 보니 종강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3, 40개의 국가의 학생들이 다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아. 강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갈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도 항상 해왔듯이 하나님이 뜻이면 강사님이 가겠지 라고 했었고요. 네. 마다가스카르 그 수강생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가겠지. 근데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3, 40개 국가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는 학생들이었어요. 달랐습니다. 조금.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네. 굉장히 달랐었고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유럽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체코라고 하는 네.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죠. 낭만의 센터에서 문을 열면 프라하성이 보였어요. 와. 근데 저는 관광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고 좋아도 하나님의 일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 보니까 저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은 진짜 천국이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가르쳤을 때 이 친구들만 보고서 저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면 정말 이 땅 위에 천국이 저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간간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지 하고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네. 너희들이 돌아가서 말씀 배울 수 있는 사람 20명 모아놓으면 강사님이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농담 반 진담반을 했는데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다 같이 또 찾아왔어요. 네. 강사님 강의 영상 다 주시라. 그리고 이제 외장하드를 하나 들고 왔죠. 그래서 거기에 초등, 중등, 고등의 센터 영어 강의 영상을 들고 보강지, 교환지까지 들고 출발을 해버린 거죠. 그게 불과 몇 주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엄청난 추진력. 그리고 나서 한 4주 뒤에 네. 강사님 30명 모았어요. 하고 수강생들이 앉아서 제 영상을 보고 어머.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죠. 네.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2달 뒤에 60명이 모였고 또 그로부터 2달 뒤에 100명이 모여 있고 네. 이거는 안 가면 내가 이제 사단 막겠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진지하게 저희 지파와 또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이듬해 실질적으로 가서 네. 제 사명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네.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좀 되게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왠지 혜선님은 주변에 좀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해외로 선교하러 나가는 기성교회 수많은 좀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불러서 가는 경우가 흔한가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물어봐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저도 일반 기성교회 예전에 다닐 때 해외 선교를 제가 다니던 교회가 좀 대형 교회였어요. 네.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큰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해외 선교를 간다고 가잖아요. 보통 많이들 가셨으니까 네, 네. 특히 이제 학생 때나 청년 때 저도 이제 갔는데 가서 관광버스 타고서 뭐 백두산도 가보고 해외 선교인데 가서 뭐 노래 부르고 오고 그리고 가서 뭐 무슨 그 한국 그 뭐 이렇게 전통 노래 같은 거 이제 성가대 같은 거 부르고 오고 그게 해외 선교예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선교하신 목사님들한테 뭐 금전적인 지원 같은 거 좀 하는 거. 또 전도를 하는 그런 느낌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가서 그냥 문화적인 거 보여주고 봉사와 관광하고 관광. 봉사하고 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게 과연 해외 선교가 맞을까? 정말 선교라면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신천지 와서 신천지 말씀을 배우는 이 과정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초중고를 교육하는 이 과정 이게 진정한 선교다. 근데 이거를 해외에서도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대단하잖아요. 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외 선교. 거기다가 뭐 아프리카. 저도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선교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로망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인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굉장히 좀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심지어 자발적으로 우리가 갈게요가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와주세요, 그렇죠. 와주세요 해서 네.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강사님에게는 마다가스카르가 그런 곳이 아닌가. 네, 뭔가 잘 맞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꽃이 튄 거죠. 함께 궁합이 와. 잘 어우러져서. 네. 네,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저도 예전에 해외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었던 기억들이 참 많이 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네. 해외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또는 비전을 막연하게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젊은 네.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이 네.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 좀 이런 꿈과 소망을 품어보셨으면 좋겠고 오. 그분들이 한 10년 후나 20년 후에는 네. 언젠가 새로운 국가에 가서 이 방송에 좀 나와서 좋다. 제가 그때 하늘밭을 듣고 꿈을 꿨는데 너무 좋다.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어.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뭐 또 국영 방송에서 막 계시록 말씀 나오고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이후 때 인서트로 이 장면을 한번 더 다시 또 들어보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사실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거기가 종교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좀 맞아요.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종교 그 비용이 굉장히 달라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수월한 곳도 있지만 아. 전도를 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곳도 있어요. 마다가스카르는 좀 어떤가요? 네. 마다가스카르에는 다른 여타 아프리카와 같이 토착 종교라고 하는 뭐 샤머니즘이나 뭐 그런 토착 종교가 반절 정도 되고요. 약 네. 52%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독교 카톨릭을 하나로 모아서 41%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7%는 이제 이슬람. 이렇게 이제 종교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나라 안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 또 부족들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다가스카르에 보는 신천지 MOU 열풍의 생생한 소식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업로드될 하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